정준 변호사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준 변호사님은 조지아 주립대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학부를 졸업하시고 유니버시티 세인트 토마스 스쿨로 법대를 전공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법무관으로 계시고 또 전문 분야로서는 상해사건 및 민사소송 전문가로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방문한 손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적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준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안녕하세요. 이게 다들 20분씩 하신다고 했는데 다 약속을 안 지켰어요. 저는 정말 20분 동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도 구하셨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구하셨어요. 이제 나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 그 기간들 모두 다 있으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고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고예요. 제가 보기에 사고는요, 진정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부처님이에요. 이 말이 좀 웃긴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고는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사고는 부자와 가난한 자, 돈이 많고 적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예방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맞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맞아요.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그렇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사고가 안 나는데 마지막 한 명, 그놈 때문에 많은 것들이 힘들어져요. 그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놈이 여러분의 어메리칸 드림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그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에요. 자, 저희 여기 돈 벌고 큰 꿈 이루러 오셨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은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 아닙니까? 적어도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예방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면 2번 날 거 한 번으로, 한 번 날 거 나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정준 변호사고요. 이 사진이 참 안 어울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시국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상해사건 및 민사를 전문으로 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요구당하는 쪽보다는 돈을 요구하는 쪽에서 일해요. 오늘은 제가 고소인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동안 이런 점들은 좀 아쉬웠다 하는 점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해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보험 들으세요. 보험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보험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이외에도요, 미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요. 제가 한국 프로그램 중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 참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저기 다른 나라에 누군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기 에리트리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미국은요, 그냥 길거리만 나가면 그 사람들 여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 보시면요, 여기에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마다 색깔이 다르죠. 이게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나라를 표시한 거라고 해요. 여기 2012년 기준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2019년에 지금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이렇게 별의별 국가, 별의별 민족이 사는 미국에서 그들을 상대로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까 보셨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약간 좀 샤이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6명 셌거든요, 제가. 그보다 좀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영어로, 자기의 외국어인 영어로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 참 정말 어떻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별의별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이들과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법 또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껏 잘해오시고 대처법 철저히 준비하신 분들 많으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아직 대처법에 대해서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프라이빗 슬라이드는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주인이거나 책임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해 사고입니다. 이런 건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크게 8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미끄러짐, 넘어짐 같은 낙상사고, 건물주와 임차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사고들, 과도한 음주 판매로 인한 상해사고 책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제3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거주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사고, 그리고 그에 지난 집주인의 책임, 불법 감금, 불법 체포, 그리고 악의적인 고발, 요거 부고라고 하죠. 이렇게 8가지의 크게만 따져도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속대로 20분 주어졌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사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류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면요, 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다른 변호사 선생님들도 담당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고 계실까요? 이게 낙상사고의 대표적인 예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오늘의 주제는 업장의 직원이 아닌 손님들이 다쳤을 때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업장에서 직원이 업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다쳤다면 프라이빗 라이비티가 아니라 월커스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산재라고 하죠, 한국말로.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저 미끄러진 낙상사고에 대해서 법리를 살짝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끄러진, 넘어진 낙상사고를 제가 그냥 줄여서 낙상사고라고 할게요. 업장 내 낙상사고에 책임이 업장주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3가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지. 두 번째, 업주 혹은 그 업장의 책임자가 그 안전치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세 번째, 과실이 있었는가. 이 3가지에 다 해당될 경우는요,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자체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 스테리 컨디션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물질에 있으므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그런 컨디션을 뜻합니다. 그건 foreign substance라고 합니다. foreign substance는 알고 계시지만 물, 기름, 음식 조각이, 종이, 박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스테리 컨디션에는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 제가 썼잖아요. 이게 영어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계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깔려있는 매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조지아에서는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행자는 보행거리를 보고 걸어야 하고, 보행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혹은 그 장애물들이 통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명백히 보인다면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게 뜻이 조금 제가 직역해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큰 뜻을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넘어서 피하고 걷는 게 맞죠. 이거 피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다친다면
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100% 요구하는 거 해가서 100% 받는 것도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 동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이거 어떡하죠? 저런 게 보시다가 넘어가셨죠? 이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길 한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보행자가 이거 전화기 보지 않고 여기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안타깝겠지만 이 여성분이요, 여기서 넘어졌다고 나 이거 돈 내놔라고, 나 다쳤으니까 돈 내놔라고 100%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자, 그럼 이물질, foreign substance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동일합니다. 이물질이 보인다면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물이나 기름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케이스 중에, 저 최근 케이스 중에 이 물도 기름도 다 밟고 넘으셔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으신 클라이언트들이 있으셨어요. 물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기름도 보기가 힘들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니 이런 이물질이, 보이지도 않는 이물질이 내가 걸어가는 이 공간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요, 조지아주는 업장 혹은 업장에 일하는 매니저나 직원들이요, 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업장을 점검 및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업소를 계속 돌면서 위험이 있나 없나 수시로 감시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주는요, 업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ordinary care, 그러니까 보통의 케어 제도, 요거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합리적인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조지아 케이스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봅니다. 이게 절대적인 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15분 룰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 이물질이 있음을 누군가가 직원에게 고지했을 경우, 그러면 바로 치워야죠. 치우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이물질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 분홍색 옷을 입으신 여성분을 잘 보세요. 자, 한번 돌아보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가셔서 문을 엽니다. 저게 얼음 머신이에요. 얼음 한 동이를 다 꺼내시고, 그리고 얼음 위를 또 놓고, 아까 내렸던 걸 집으시고 저렇게 유유히 떠나십니다. 자, 그럼 1분도 안 지났어요. 여기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쭉쭉쭉쭉 걸어가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걸어가시다가요, 이렇게 넘어지세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얼음을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손님이 와서 저렇게 사고를 나가세요. 아니 이거 업주나 회사 입장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컨트롤을 해요? 아니 사람이 여기 와서 물 흘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컨트롤을 합니까? 그러므로 또 따져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알려주거나 15분들의 룰이 있는 것을 따지는 것, 혹은 다른 무엇인가의 상황을 따지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2번의 업장 주인이 혹은 책임을 지고 있는 어큐파이어, 매니저나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혹은 인지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가입니다. 인지는요, 영어로 노티스예요. 노티스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티스와 정황상의 노티스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실질적인 노티스는 직원이 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바닥에 이물질이 있다는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청소기록, 제3자의 증언, CCTV 녹화, 직접적인 거죠. 정황상은요, 사고가 있기 전 얼마나 오랫동안 사고가 난 흔적이 존재했는가, 응당 있어야 할 점검 부재, 운영 방식, 방법, 노티스가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상황이었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 두 가지를 아까 저 동영상에 대입해 본다면요, 실질적인 노티스 쪽에서는 회사 측이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적으로 노티스가 갈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황상의 노티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 머신이 왜 업장 안쪽에 있는가, 얼음 머신이
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계산대 바로 앞에 있는지, 그리고 얼음 머신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얼음이 작동하려면 얼음이 꽝꽝 얼고 물이 나오지 말아야죠.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업주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그러면 정황상 노티스가 있다고 주장이 될 수 있고, 이 업주는 책임에서 유리한, 이 케이스에서 유리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 안전하지 않은 컨디션도 있고요. 업주나 매니저 혹은 직원에게 이런 컨디션이 있었다는 노티스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 그러면 과실이 있었는가입니다. 과실은 그건 영어로 네글리전스 아시죠? 모든 상해에서는요, 과실을 따질 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의무 불이해,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 종합해 보시면 첫 번째로 안전하지 않은 컨디션이 있었고, 두 번째, 실질적인 혹은 정황상의 노티스가 업장에 갔으며, 세 번째, 업장주 혹은 업소에서 응당해야 할 ordinary care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네 번째, 또 불이행의 결과가 누구에게 피해가 갔다면 이 업주나 회사는 피해 보상에 책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피해 보상 금액 미국에서는 100불, 20불이 아니라 1000불, 10,000불, 100,000불, 100만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한 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한번 예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요, 저 직원한테 보여드렸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자전거에 자물쇠 채우는 거예요. 예방하자고. 예방의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보험 드셔야 돼요. 그렇지만 보험 드셨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험이 제대로 잘 들어있는지,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지, 보험료가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내 보험 커버 피리어드가 잘 이펙티브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들 다 문서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보험하면 종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막 보내줘요. 이런 것들도 잘 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카메라 다신 거 좋은 생각입니다. 요거는 제가 별 생각 없이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장소에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다쳤네, 안 다쳤네, 이 사고가 여기 났네, 안 났네, 이 사람이 다친 상황이 있었다면 이 사고 다친 것이 이 사고 때문에 그렇네 아니네를 증명하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겠어요. 여기서는 카메라 한 대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이물질이나 스테리 컨디션들이 있다면 경고 문구나 사인을 이용해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업장 프레미시스 라이빌티에 관한 폴리시를 써서 붙이는 곳에,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청소하고 정리 로그,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 오늘 폴더 나눠드렸는데, 여기 폴더에 보시면 그 트레이닝 로그, 스필 로그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저희 오피스에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구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한 거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이거 킵하시고 쓰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요, 그 업주를 위한 겁니다. 속된 말로 사장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요, 직원들 숙지시켜주세요. 직원 교육 정기적으로 시켜주시고요. 교육이 났다는 기록 꼭 남기셔야 됩니다. 직원 교육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업장에 카메라가 어디 있고, 넌 어떻게 청소하는 법을 아니, 폴리스가 붙여있는 건 아니, 읽어는 아니, 어떻게 청소하고 청소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만 하는 것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트레이닝 로그에다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꼼꼼히 해놓으시는 것들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보행 통로의 안전, 요 계단, 요것도 확보해 주세요. 보행 통로에 위험한 물건들을 들어오기는 쌓아놓지 마시고요. 쌓아놓을 수 없을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물건들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물질이 있으면 바로 청소하셔야 돼요. 이물질 있다고 이러고 사인 붙여놓고 나 청소 안 해 이러면 과실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수구가 잘 뚫려있는지, 물이 잘 빠져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물이랑 기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이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에요. 우리 역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밟고 넘어지시니까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청소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예를 들면 뭐 미끄러울 수 있는 곳들 매트를 깔고 넘어짐을 예방하고요. 보행 통로에 핸드레일이나 조명, 뭐 어둡다면 전구를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아시겠지만 예방을 해도 날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사고가 나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해 보세요. 첫 번째로 사고 난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다쳤니? 사고에 대한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의료 도움이 필요한지, 다쳤는지 좀 물어보고요. 상하로 당할 손님에게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섣불리 움직이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911에 연락해서 911의 지시를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락 되면 사고가 난 장소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기에 이 사고가 났는지, 어떤 위험한 물체가 있었는지, 어떤 컨디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사고 장소에 대해서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확보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있으셨냐면 제 케이스 중에 청소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인을 탁 세워놓으시고 사진 탁 찍으시고 이게 내 그때 컨디션이라고 그렇게 제시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요, 호미로 막은 물 가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사가 끝났다면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빠른 시간 안에 리포트를 좀 작성해 놓으세요. 리포트에는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장소, 사고 장소에 있었던 컨디션에 대해서 어떠한 부상이 있었고 어느 의료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증인이 있었다면 뭐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로 빨리 적어놓으세요. 이게 빨리 적어놓는 게 중요하지 영어로 적어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적어줘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번역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고가 일어난다면요, 사고가 난 뒤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을 일단은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살잖아요. 그래서 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다쳤을 때 너 많이 아프니 내가 도와줄까 하는 건 다른 말입니다. 그렇게 도와줄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때 미안하다고, 너 아프니 미안하다, 책임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일단하게 되면요, 보험사한테 클레임을 하세요. 보험사한테 클레임하셔서 전화하셔서 가지고 있는 보험 정보를 다 주세요. 보험 정보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내가 조사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넘겨주세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고용된 변호인이 뭔가 협조를 요구한다면 충실히 따라주셔야 됩니다. 요거 충실히 따라주시지 않고 나 지금 당장 장사하는데 너무 바빠 죽겠어, 안 할래 이러다가 클레임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지 말아야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고를 당한 당사자와의 말다툼, 거친 행동, 협박, 욕설 등을 하지 마세요.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고 장사하는데 이렇게 방해되는데 너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 또 보험에 신고하면 우리 보험료 오르니까 우리 그냥 내가 캐시로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은 안 됩니다. 이거 일반 더 커지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또 사고 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사고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고 후에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이 증거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거를 훼손하고 증거 인멸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고 후 확보한 증인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증인의 존재를 숨기거나 회유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비즈니스 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해 사건 중에 손님이 미끄러짐, 낙상 사고, 넘어짐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법리, 예방법,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를 너무 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소원에는요,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